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네, 2부에서는 저희 마인드 포스트 김근영 편집 부장님께서 저희 활동가분들이 작성하신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두 활동가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가 김근영 편집 부장님과 함께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네네. 앞서서 저희 활동가들의 모니터 보고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더 이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언론 보도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있는데요. 네네. 보통 보통 이제 언론들이 이제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런 준칙이나 뭐 기준이라든지 인터넷 신문 강령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네네.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기자 활동을 하는데 네네. 마인드 포스트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 1.0이라는 제목으로 네.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보도에 대한 지침을 네네.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작업을 해서 홈페이지 하단에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부산 민원연에서 정신장애 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네. 저는 그 내용을 보지는 못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마인드 포스트의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또 정신장애인이 낙인 대신 인권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보도 태도를 선도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서 모든 미디어와 경찰, 그리고 소방, 그리고 국가기관, 그리고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광범위한 미디어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보도 준칙이 모든 미디어 생산자들이 정신장애와 관련된 윤리적 보도에 관심을 좀 기울이도록 해서 정신장애와 관련된 잘못된 보도 태도와 관행을 바꾸는 지침으로 좀 사용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네네. 한국 기자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네네. 여러 가지 기자 강령이라든지 광고 기준이라든지 인권 보도 준칙이라든지 네네. 재난 보도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은 3.0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마인드 포스트의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은 여기 이제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 준하는 품질로 만든 것입니다. 초안은 처음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 센터와 함께 작업을 했었고요. 네네네. 현재는 인권위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등이 통합적으로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간략히 준칙을 소개해드리면요. 네네. 총 10가지인데 네네. 괜찮으면 제가 천천히 네네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10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1번 정신장애인은 언론의 편견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임을 전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2번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는 법적 수사과학적 발표가 있기 전까지 언론은 정신질환을 추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정신장애를 사건 사고의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기술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균형 잡힌 기술과 보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한 사람이 겪는 정신질환이 기사의 제목이나 헤드라인으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6번째, 네. 정신질환은 예방과 치료,
회복이 가능한 질환임을 이해하고 기사화해야 합니다. 네. 정신장애는 조기에 치료를 받을 때 예후가 가장 좋고 적극적인 치료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기자들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정신장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8번째, 정신장애인도 소중한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9번째, 언론은 사건 기자들과 수습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일정 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긴급 상담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기사 후미에 이를 실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 준칙이 되어 있네요. 네. 네네. 여기에 이게 보도 준칙에 나와 있는 내용 갖고 모니터링 활동을 했어도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저희도 다음 방송에서는 이 마인드 포스트에서 만든 언론 보도 준칙을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예전에 정신장애인을, 그러니까 마인드 포스트 예전에 이거와 함께 네네. 정신장애인을 인터뷰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너무 일이 많고 힘이 붙여가지고 중간까지 작업하다가 그쵸.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다. 네, 저희도 일부에서 그 해외 그 보도 해외에서 이제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지금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있어서 네. 마인드 포스트 거랑 저희가 해외 사례들하고 같이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 해외 사례를 네네. 참고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을 같이 접목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요. 네네. 이제 이것들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제 인권위에서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빨리 나와야 되겠네요. 네. 네, 저도 그 영국의 그 타임 투 체인지하고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도 준칙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모니터링 관련 자료를 보면은 이제 언론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당사자 언론인은 마인드 포스트는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걸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 아시다시피 이번에 모니터링 사업이 네네.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팀원들이 예전에는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구조를 조금 이제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고, 네네. 이것은 이제 언론이 구사하는 기존의 문법에서 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자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네네. 정신장애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런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조금 주지 않았을까 하는 네네. 겁니다. 네네. 예전에는 사회가 규정하는 대로 우리 스스로를 정신장애라든지 정신질환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네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각자의 정체성으로 해석해야 한다,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정이나 생각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네네. 모니터링 하기 전까지 언론이 이제 정신장애를 얼마나 왜곡하고 편견을 조장을 했는지는 이번에 하면서 많이 이제 느끼셨을 텐데, 예를 들면 장난감 권총 들고 거리를 활보한 정신질환자라는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비판 없이 받아들였었을 테지만 이제 피해 의식으로 이제 움츠러들겠죠. 괜히. 근데 실제로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언론이 사회가 우리를 해석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더 큰 편견과 차별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소비하는 정신장애 이미지는 과연 옳은가, 이런 비판 의식이 생기셨을 텐데, 이제
정신장애인이 겪는 이제 모든 배제와 억압을 이런 것들을 그 마인드포스트는 언론으로서 네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를 들면 우리를 위험한 이미지로 소비하는 언론을 향해서 집단 행동을 네네.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언론 역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기존의 언론 보도 문법대로 그대로 이어가겠지만 네네. 그 예를 들면 아까 유튜브 코리아처럼 이렇게 이제 그 반응을 보이고 뭐 말을 하고 신고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 적어도 이제 자신들의 보도 문법을 점검을 하거나 적어도 성찰은 하거나 아니면 네네. 눈치 정도는 보겠죠. 그렇죠. 네. 네, 요즘에는 언론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는 느낌을 받고요, 실제로. 그리고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표현이 좀 진화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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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견의 태도는 그대로인데 표현이 조금 교묘하게 살짝 바뀌거나 그러네요. 아니면 네. 해외 사례를 부각시키면서 엄청나게 그 편견이 심한 표현들을 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누구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그 정치적으로든 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강자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네네. 약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물들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인드포스트는 언론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노출해야 된다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정신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좀 이중차별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그 신체 장애는 눈으로 보이니까 장애가 그 뭔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정신장애는 아픈 뭘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인 척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당사자들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고를 저지르면 그냥 이제 미친 정체도 그러니까 비정상 네. 뭐 이런 식으로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낙인을 찍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 예전에 이제 언론들이 이제 구성한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들이 이제 그 자기 정체성으로 그 어떤 사건 사고를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당사자 시선이 아니면 네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기성 언론들도 당사자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어디서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기자들도 있어요. 네네. 그 당사자들이 내는 목소리 내는 창구가 마인드포스가 그런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당사자의 시선과 사회의 시선을 이것을 분리를 합니다. 그 어떤 정신장애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약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네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다. 네네. 동의하십니까? 바람님, 조이님 동의하시나요? 근데 그 의견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거는 비정신장애인의 시선으로 자기 삶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쵸. 네네. 혼자 약 잘 먹고 관리 잘해서 잘 사는 것이 네네. 언론으로서 마인드포스트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 세상의 억압과 편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네네. 개인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약 잘 먹고 잘 살면 그 사람은 뭐 나중에 자기를 정신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동의 못하거나 아니면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당사자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회가 계속 당사자들에게 신화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또 요구를 합니다. 니들도 우리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만들고 네. 또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또 요구를 하죠. 장애 극복 서사. 네. 이 프레임으로 계속 그 자기네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인드포스트는 한 사람의 당사자가 혼자 잘 극복하고 사는 거 부정하지 않아요. 네네. 하지만 그렇게 해선 사회가 바뀌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당사자는 항상 위험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남을 테니까 네네. 그 우리 앞에 놓인 편견과 왜곡,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공동의 눈으로 함께 해석을 하고 그 네. 모순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 당사자 언론의 이제 그런 책임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그 당사자들의 그런 관점이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창구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곧 이 모니터링도 12월로 마지막 활동이 끝나가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이제 작성하거나 많은 보고서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모니터링 사업이 끝나면 네. 3개월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취합을 일단은 하게 될 거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의미 있게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해석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향후 비슷한 형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활용을 해서 해당 언론의 비판 보도를 할 계획이고요. 혹은 어쩌면 이 보고서들을 종합을 해서 하나 책이나 네네. 아니면 뭐 이렇게 교재 같이 네네.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다음에 올 당사자 모니터링단 단원들에게 학습할 수 있게 네네. 교재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뭐 힘들긴 했지만 모니터링 사업이 내년에 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을 만들 때 가장 기본 전제면서 또 첫 문장이 무엇이냐면요. 네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 인구 속에서도 소외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회는 비록 뭐 경제 성장을 이루고 뭐 재산 불리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정신은 공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또 이런 모니터링 사업이 비슷한 유형의 모니터링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한 사람 당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면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정말로 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뭐 자활, 재활 이야기, 뭐 동료 지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시설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또 다른 위험이 있어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급한 것은 내가 적성 같은 거예요.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돼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했던 꿈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이렇게 가야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이 어쨌든 언론을 조금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걸음이 된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오늘 이렇게 많은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혹시 끝으로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을까요? 예, 일반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잖아요, 이 라디오가. 네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 혹은 청취자의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일 수가 있어요. 네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네. 저주가 아니라 네네. 우리 국민의 4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한 번 정도 정신적 질환을 겪습니다. 네. 그만큼 흔한 질병이지만 어떤 오해와 지금 편견에 갇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바뀌려고 안 하면서 이런 당사자들은 이제 날로 심각해진 사건 사고에서 괜히 이 움츠러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괜히 이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막 이렇게 욕하고 부신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진짜 당사자 비당사자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건강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사회, 그쵸. 당사자든 네. 비당사자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건강하지 않고 네.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증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건강하지 않아요. 이러한 비정상의 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네. 너무 퍼져 있어가지고 네네. 이러한 비정상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정상을 계속 서로 논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지도 몰라요. 네. 뭔가 이제 모니터링 사업을 한다고 해서 두 분이 바람 조이님이 뭔가 잘못한 게 없나 막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뭔가 더 잘해야지 이런 걸 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냥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아프면 아픈 것이고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훌훌 이렇게 그렇게 예를 들면 또 막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 너무 힘들어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누워 있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괜찮고 잉여 인간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잉여 인간 되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람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존엄한 사람인데 네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좀 스스로를 그냥 과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래서 좀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긴 시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인드포스트 김근영 편집부장님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두 분은 모니터링 보고서 피드백도 받았잖아요. 네네. 네. 오늘 좀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이야말로 조금 뭐가 꽉 찬 느낌이네요. 늘 알이 찼는데 오늘은 더 꽉 찬 느낌이에요. 네, 저 만약에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방송을? 네. 네. 알겠습니다. 바람은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유선으로만 이게 인터뷰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음엔 한번 여기 방송실에 직접 모셔가지고 한번 방송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부장님 내용 좋았습니다. 방송 들으시면 다음번에는 방송국에 저희가 꼭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인드포스트 보도 준칙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이 얘기를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미디어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몬 방송은 마인드 라디오와 마인드 포스트가 함께합니다. 여기는 염창동 마인드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팟빵과 유튜브에서 마인드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에게 힘과 격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